기후학교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폐스티로폼을 콘크리트로 재활용한다. 폐콘크리트도 재활용한다. 이런 문자를 받고 저희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했잖아요. 어떻게 재활용되는지 오늘 사단법인 넥스트 정세록 연구원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문자는 그때 연구원님도 같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7280님이 그러셨어요. 폐스티로폼, 스티로폼이에요 이게. 폐스티로폼이 콘크리트로 재활용된다는데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저도 그 문자를 받고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좀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네네. 찾아보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보냉용으로 오는 이 스티로폼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분리 배출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게 분리 배출된 스티로폼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분리 배출한 이후에 업체에서 열 처리를 통해서 이걸 녹이고 그리고 분쇄를 하고 이런 이제 다양한 공정을 거쳐서 추후에 맨 마지막에는 이 경량 콘크리트의 소재로도 사용을 한다라는 정보를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스티로폼을요? 예, 맞습니다. 이게 경량 콘크리트라고 하는 게 이 구조물의 단열 효과를 올리거나 혹은 구조물 무게를 가볍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특수 콘크리트로 파악이 되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티로폼 자체가 이 물성이 단열되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원료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해결이 되셨나요? 7280님?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량 콘크리트로. 4828님은 폐콘크리트는 이미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문자로 보내주셨는데요. 폐콘크리트 재활용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원래 그 지난달에 왔을 때 이 얘기를 올해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하지는 못했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폐콘크리트는 이미 이제 그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수거가 된 이후에 이제 잘게 분쇄가 되어서 화학적 처리를 거치고 이 순환골재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시 재활용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순환골재요. 네, 순환골재. 저희가 지난 시간에 순환자원에 대한 정의를 드렸었는데요. 네네.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순환골재, 그러니까 골재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뭐 자갈, 모래 이런 종류의 이제 그 자원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널리 사용이 되어 있던 건 맞고, 다만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 순환골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순환골재가 다시 건축물의 콘크리트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조금 새로운 기술이다라고 하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현재까지는 이 순환골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활용 물질이니까 품질이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약간 좀 편견이 있을 수 있어서 건축물보다는 보통 도로 포장용이라든지 이제 뭐 그냥 이렇게 흙 위에 깔아두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폐콘크리트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폐콘크리트로 근데 사실 건물을 지어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게 뭐 차이가 전혀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 폐콘크리트에서 이제 다른 오염물질이 섞여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걸러내는 과정이 이제 화학적 처리 과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화학적 처리 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일정한 어떤 물성을 갖췄다, 일정한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파악이 되기만 한다면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사실은 이런 개념에 기반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에 처음으로 이 순환골재를 이용한 건축물이 건설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폐콘크리트로 지은 건설. 네. 그래서 폐콘크리트와 같은 건설 폐기물들을 같이 이제 섞어서 이 순환골재를 기존의 천연골재하고 15% 정도 섞어가지고 건물을 심지어 그냥 단순히 1층짜리 건물이 아니라 지하 4층 그리고 지상 16층짜리 오피스 건물을 짓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2021년에 있었고, 이게 사실은 이런 대규모 건물에서 사용이 된 거는 사실상 좀 처음이다라고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어느 건물인지 알려지면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들이 순환골재하면 여전히 좀 불안해하거나 뭔가 좀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법적으로도 이 순환골재를 몇 % 이상 활용을 하면 뭐 용적률을 좀 더 개선해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좀 반증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폐콘크리트 재활용에 대해서 뭔가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야기가 그렇게
시간이 없어서 거기까지 얘기를 못 갔잖아요. 네. 그때 혹시 다 못다 했던 설명이나 얘기가 있으면 오늘 마저. 아, 예. 제가 사실은 원래 뭐 한 주에 최소한 기업 하나의 사례는 네.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 편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준비를 해왔던 기업은 스위스의 홀심 그룹이라고 하는 시멘트 기업입니다. 그래서 홀심이요. 네. 네. 사실 그 전에 제가 뭐 앞에서 철강이라든지 또 그 다른 시멘트 기업의 사례를 설명드렸을 때는 스타트업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네네. 이 홀심 그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진 시멘트 기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기업을 제가 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실은 이렇게 재활용을 기반을 해서 새로운 시멘트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가장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례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어서 좀 가지고 왔고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유리처럼 콘크리트도 끊임없이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노력을 한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저는 인상 깊었고요. 그래서 네. 그쵸, 저희가 유리를 아무래도 계속 이제 분리 배출하고 다시 활용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만들어지듯이 그런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주지해볼 만한,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뉴스는, 지난해 1월에 네. 전 세계 최초로 이 100% 재활용 물질만을 이용을 해서 시멘트를 만드는데 성공했다라고 오.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앞서서도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물의 경우에는 한 15% 정도 배합을 해서 이제 만들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이 기업의 경우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100% 재활용 물질 기반 시멘트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100%가 아니더라도 이 기업은 이전부터 계속 재활용 물질을 투입하는 기술을 계속 활용을 해 왔었고, 그래서 이 공개하는 바에 따르면 지난해 한 2022년만 하더라도 이 기업에서만 약 700만 톤의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를 2025년까지 1000만 톤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목표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로 퍼져서 건설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많은 건설을 했던 나라들이 재활용을 할 수만 있다면 탄소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되는 거겠어요. 예, 그렇죠. 네. 물론 그 재활용하는 과정에서도 또 우리가 탄소 배출을 하긴 하겠지만 그런 게 벌써 가능하군요. 그러면 이 홀심 그룹 스위스 기반의 시멘트 기업인 홀심 그룹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회사가 잘 성장하고 있는 거죠. 팩콘크리트를 활용해서. 네, 이미 뭐 오랜 역사가 증명을 하듯이 뭐 전혀 문제 없이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고요. 물론 제가 뭐 이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같은 건 숫자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전혀 이제 뭐 사업 활동에 있어서 문제되는 건 없는 걸로 보이고, 이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제가 두 번째 나왔었을 때 이 이산화탄소 경화 콘크리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어요. 네. 그 탄산수를 그래서 이렇게 제가 거기 활용하는 설탕이 달면 어떡하냐는 바보 같은 질문했죠. 예. 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이 건설 폐기물 기반 시멘트에다가 이산화탄소 경화 기술을 또 접목을 해서 콘크리트를 만들어내고 이거를 이제 스위스 내에 이제 뭐 테크 클러스터 주크라고 하는 이 산업단지를 지금 네. 건설을 하고 있대요. 네. 근데 여기에 이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좀 이러한 노력, 그래 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만 말씀을 드리면 좀 와닿으시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구체적인 숫자를 또 하나 추가를 해 왔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이런 순환 자원 사용하는 거 이외에도 뭐 가급적이면 여기서 발생한 열을 다시 이제 재활용을 해서 또 투입하는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노력을 하고 있는 이 노력의 결과 이 홀심 같은 경우는 시멘트를 1톤 생산할 때 이 온실가스 집약도가 한 600kg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비교군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나라의 시멘트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시멘트를 1톤 만들 때 온실가스가 약 한 850kg 정도 배출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보다도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30% 더 적게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재료는 재활용을 하고 있고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도 되지 않냐? 아까 제가 그거 여쭤봤는데 그것도
한 30%는 더 절감돼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널리 퍼지면은 어쨌든 콘크리트, 시멘트 건물을 짓지 말자가 아니라 그 나무집만 짓고 살 수 그래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 콘크리트, 시멘트는 건설하지 말자가 아니라 거기서 탄소 절감을 하면서 재활용을 하면서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4828님이 레미콘 공장에서 시멘트와 뭐 섞는 게 있는데 강도 때문에요 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아마 폐콘크리트 재활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네. 뭐 4828님은 이 건설업계 관계 예, 종사자이신 전문가신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전문가신 예. 것 같아요. 뭐 섞는 게 있는데 강도 때문에 네, 이건 저희가 지금 대화하는 거에서 뭐와 연관이 있었을까요? 폐콘크리트 얘기할 때 연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마저 말씀을 주시면 제가 마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4828님. 네, 그래서 오늘 정세록 연구원님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도 재미있게 폐스티로폼, 폐콘크리트도 재활용이 되면서 콘크리트, 시멘트를 포기하지 않고 탄소 절감이 가능하다 이런 방법을 알아봤어요. 다음번엔 또 다른 희망을 네. 기술과 문명을 포기하지 않고 탄소 절감을 할 수 있는 다른 희망을 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세록 넥스트그룹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